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분투에 OS색을 설치하고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S색은 뭐냐면요, 호스트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에요. 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오픈소스 보안 솔루션을 설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여기 HIDS OSSEC 서버를 구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되겠죠. 우분투에 호스트 IDS를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IDS는 뭐냐? 호스트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인데, 서버에서 발생되는 행위, 즉 프로세스, 파일 위변조, 그다음에 로그에 대한 분석, 멀웨어의 일종이죠. 루트키트 탐지, 그리고 액티브 리스폰스, 실시간 경고 등을 모니터링해서 보안 정책에 위반되는 상황이 있는지 탐지하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IDS죠. 네트워크 IDS는 이제 네트워크 차원에서 인트루전 디텍션을 한다 그러면 이 우분투 상에서의 침입 탐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OS색은 오픈소스 호스트 베이스드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시큐리티의 약자인데요. 오픈소스 기반의 HIDS고요. 세 가지의 뭐라고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OS색은 오픈소스로서 다운로드해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OS색 플러스는 기본 OS색의 머신러닝, 그 다음 빅데이터 로그 분석을 위한 ELK 등과 로그 연동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할 요거는 ELK하고는 연동이 안 되겠죠. 그리고 OS색 플러스는 무료 사용 가능하지만 인증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아토믹 OS색은 상용 버전이에요. 제공되는 OS는 뭐 리눅스 다양한 OS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분투 리눅스 데비안 계열인 우분투 상에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OS색에 대한 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OS색과 OS색 플러스와 아토믹 OS색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OS색 플러스는 머신러닝, 리얼타임 커뮤니티 스레드 쉐어링, 그 다음에 뭐 청계에 대한 뭐 뉴 룰셋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ELK 스택과 이제 연동이 된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믹 OS색은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솔루션이다. 그리고 요거는 유료라고 그랬습니다. 상용 솔루션입니다. 우리는 OS색 프리 오픈소스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OS색 버전 3.70은 멀티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OS에 그 다음에 리얼타임 경고를 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관리를 하고, 에이전트, 여기서 에이전트는 PC가 데스크탑 PC, 뭐 노트 PC, 그 다음에 다양한 OS가 되겠죠.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모든 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파일 무결성에 대한 또 검사를 하고, 로그 모니터링, 루트키트에 대한 탐지, 그 다음에 액티브 리스판스를 하게 됩니다. 예, 요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OS색 서버로 우분투에다가 OS색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매니저 서버 담당을 하게 되는데 UDP 포트 1514번이 오픈돼서 이 에이전트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솔라리스, 리눅스 등의 에이전트가 이제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윈도우 10에 이제 에이전트 설치를 해서 이 에이전트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OS색 매니저하고 요거죠. 요게 OS색 플러스는
ELK, 이게 ELK입니다. 로그스탯, 일레스틱 설치, 키바나하고 연동이 돼서 관제가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설치하는 OS색은 요거하고 연동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ELK 스택과 연동이 되려면 OS색 플러스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에이전트 모듈이에요. OS색 에이전트 모듈. 로그를 수집하고 시스템 체크를 하고 루트 체크를 해서 그 에이전트 데몬 프로세스가 이 OS색 1514 포트에 이제 자료를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 OS색은 이 모니터 데몬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뭐 정책을 내려준다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요 홈페이지가 요 OS색 버전 3.70 설치 절차를 나타내 줍니다. 예, 요 URL이 검색을 하시면은 요 설치 절차에 따라서 참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스템에서 직접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분투에 OS색 버전 3.79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쉽게 인스톨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교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훨씬 편하죠. 자, 화면을 좀 크게 한 다음에 저장소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저장소 업데이트 됐고, 그 다음에 apt 인스톨 아파치 2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설치가 돼 있어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인스톨 아파치 2에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미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apt install wget unzip 그 다음에 make gcc build essential. 저는 지금까지 실습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wget이나 unzip이나 뭐 make 이런 것들은 설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설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치한 메시지하고 저희가 여기에 설치되는 응답 메시지가 서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apt install php 클라이언트 php common live apache 2 모드 php 그 다음에 apache 2 utils 그 다음에 I notify tools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치할 게 많네요. 네, 바로 끝나네요. 아마 저는 이미 설치되어 게 있어서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pt install send mail live gdv live create dv live event dv live ssl dv 그 다음에 라이브 시스템드 dv 맞죠? 제가 좀 빨리 쳐서 그런데 라이브 g dv 라이브 p 크레 2 dv 라이브 이벤트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왼쪽에서 보시면 OS색 버전 3.70에 대한 소스를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우분투에서 파이어폭스를 띄워서 이 URL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결 쭉
가보면 밑에 예, 여기 아셋 자산 그래갖고 소스 코드가 있지요. 예, 요거를 예,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세이브 파일로 하죠. 네, 세이브 파일에서 OK 하면은 어디로 다운로드 될까요? 여기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루트 밑에 ls 치면 다운로드 디렉토리가 보이죠? 여러분들은 우분투 설치할 때 한글 설치 안 하면 여긴 영어로 다운로드로 돼 있겠죠. 다운로드 하면 네, OS색 HIDS 3019 타르지 네, 설치가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색을 루트로 네, 옮기고 나서 그러면 그다음에 타르로 풀겠습니다. FOS색 네. 다음에 ls OS색으로 가서 ls 치면은 네, 여기 관련된 소스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install.shell로 이제 인스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shell install.shell install.shell은 그 인스톨레이션 스크립이죠. 인스톨 스크립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중국말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없네요. 그냥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N을 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OS색 하이즈에 대한 설치를 시작하겠다. C 컴파일러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은 우리 지금 우분투 데스크탑용 20.04 버전인 걸 알려주고 있고, 유저는 루트로 지금 들어와 있죠. 예,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류로 설치를 할 예정이냐? 예, 서버 용도로 우리는 설치를 할 거죠. OS색 하이즈를 설치할 장소, 예, 요 디폴트로 바 밑에 OS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할 거냐? 예, yes. 이메일 어드레스는 뭘로 할 거냐? 예, 루트 로컬 호스트니까 로컬 호스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SMTP 서버가 별도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게 아마 다른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이 이제 DNS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URL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저는 지금 DNS 시스템도 구축이 안 돼 있고, 도메인 네임도 없고, SMTP 서버도 별도로 지금 구축을 안 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사용하겠느냐? 예, yes.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체크 데몬을 실행할 거냐? 예, yes 하죠. 예, 무결성 체크죠. 그 다음에 루트키트 디텍션 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액티브 리스판스를 이네이블 하기를 원하느냐? 예, yes. 그 다음에 파이어월 드랍 리스판스를 이네이블 하기 원하느냐? yes. 그 다음에 이 파이어월 드랍 이네이블은 레벨 탐지가 6 이상일 경우에 이네이블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레벨 6 이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게 이제 퀘스천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IDS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 그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이 6 이상일 경우에 파이어월 드랍이 이네이블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P 테이블스를 이용을 해서 뭐 드랍 시키는 거죠. 특정 IP 어드레스는 연결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IP를 추가를 하겠느냐라는 건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요걸 설명을 안 했네요. 액티브 리스판스에서 디폴트로 여기 보시면 처음에 호스트 디나이의 호스트를 이제 추가를 할 거다.
그러니까 TCP 래퍼를 쓰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P 테이블을 써서 호스트를 블락시킬 거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요 액티브 리스판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는 호스트를 디나이를 시킨다. 두 번째로는 파이어 드랍을 시킨다. 그래서 호스트 디나이를 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etc 밑에 호스트 디나이의 설정이 IP 어드레스가, 그러니까 블락시킬 IP 어드레스가 자동으로 여기에 등록이 돼 버려요. 이걸 이제 실습할 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블락시킬 호스트의 IP 어드레스가 IP 테이블스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블락을 시키는 거죠. 네, 그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Firewall Drop Response는 레벨 6, 이 레벨 6는 차후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no로 하겠습니다. no. 그 다음에 리모트 시스로그를 이네이블 할 거냐? 당연히 해야죠. 예, 디폴트로 시스로그의 포트 번호는 514번이에요. 이거 etc 밑에 서비스라는 파일을 보면은 51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컨피그레이션을 세팅을 하고 있죠. 네, 네, 계속 하려면 엔터. 네, 그러면 이제 CC로 여기 컴파일을 하고 있어요. 네, 컴파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따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완료가 돼서 인스톨도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보시면 네, 컴파일을 한 다음에 인스톨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메이크 파일을 돌려서 인스톨 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스톨해서 관련된 파일의 오너하고 뭐 그룹에 대한 설정이 이제 일어나고 등등 일어나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컴피레이션이 적절히 끝났고 OS색 하이즈를 스타트 하려면 요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라는 거고 OS색 하이즈를 스탑하기 위해서는 OS색 컨트롤 스탑을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설정 파일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 OS의 컴피레이션 파일을 봐라. 그래서 적절히 이제 수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Start OS Control Stop 그 다음에 요거 설정 파일 위치하고 설정 파일 이름은 메모를 꼭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하려면 엔터. 그러면 이제 다 실행이 됐어요. 그 다음 메시지가 뭐가 나오냐면 에이전트를 이제 연결하려면은 에이전트를 서버에 붙여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매니저 에이전트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라. 요거를 실행을 해서 서버에 붙이거나 그 제거를 시켜라.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추가할 때마다 매니저 에이전트를 실행을 해서 붙이면 되고 그 에이전트를 리무브 하려면은 요 매니저 에이전트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해야 됩니다.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cd 바 밑에 OS색 그 다음에 bin 설치하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OS색 그 다음에 컨트롤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S색 메일 데몬 이게 데몬 프로세스예요. 전부 로그 컬렉터, 리모티드, 모니터드, 뭐, 이 데몬 프로세스를 전부 이제 띄우는 거죠. 에이전트로부터 이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데몬 프로세스를 전부 띄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OS색 컨트롤 스테이터스 어떤 상태인가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OS색 리모티드가 러닝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로컬 말고는 이 자신에 대한 거 말고는 리모트는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붙이면 이것도 살아나게 될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바 밑에 OS색 빈으로 가서 A2 빈 모드 요거 하기 전에 한번 컴퓨레이션 파일을 잠깐 볼까요? 자, 그럼 설정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 OSSEC etc 밑에 OSSEC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죠.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설정한 이메일 노티피케이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이 있지요. 네, 정책이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액티브 리스판스 한번 봐볼게요. 액티브 리스판스에 보면은 레벨 6 이상일 경우에 이 룰이 동작이 된다라는 동작이 된다라고 돼 있고, 호스트 디나이 커맨드가 이제 실행이 될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600초 동안 블락을 할 거다. 600초니까 10분이죠. 10분 동안 블락을 한 다음에 그 해당되는 IP 주소를 이제 디나이를 한 다음에 10분 동안 디나이를 하고 10분이 지나면은 다시 연결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어월 드랍 리스판스도 그 해당되는 IP를 10분 동안 IP 테이블스나 IP 필터를 이용을 해서 블락을 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네, 쭉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우분투 경우에는 IP 테이블스가 이제 동작이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한번 봤고요. 다시 한번 바 밑에 바이너리 밑에 OS sec control status를 보면은 지금 OS sec removed만 러닝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러닝 되고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자, 에이전트가 없어서 지금 그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OSS의 웹 인터페이스를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네, TMP로 가서 설치할 파일을 좀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git 클론 요거죠. 네, 요거를 타이핑을 좀 할게요. apt install git를 좀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최신 버전이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git 클론 https github.com ossec 요거를 ossec 웹 유저 인터페이스 이걸 좀 화면을 줄여야겠네요. 화면이 좀 키웠더니 넘어가 버립니다. 웹 유저 인터페이스 git를 설치를 할게요. 자, 금방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요거죠? 네, 여기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move OSSec을 바 밑에 HTML로 muve를 시킬게요. 이 move 시키는 이유는 이게 이제 웹페이지의 홈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cd 바 밑에 HTML 보면은 여기 보시면 OSSec 웹 유저 인터페이스 디렉토리가 있고요. 저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여기에 index.php 프로그램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초기 화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을 해서 어드민 유저네임은 어드민이고 뉴 패스워드는 1234로 하겠습니다. 1234 그 다음에 웹서버 유저네임을 엔터는 데이터로 할게요. 네, 그러면 셋업 컴플리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ls-al 하면 지금 데이터로 지금 유저를 했기 때문에 전부 여기 교환을 보시면은 오너를 전부 바꿔줘야 될 겁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데이터, 그 다음에 그룹도 데이터,
바 밑에 떴다 HTML, OS색, W. 네. 네, 전부 바뀌었죠? 여기 오너하고 그룹이 전부 바뀐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change mode -r 755로 하겠습니다. 바 떴다 HTML, OS색. 네. 그 다음에 시스템 컨트롤 다시 리스타트를 해야 되겠죠? 아파치2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아파치2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접속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이 화면을 좀 키울게요. 아, 이걸 좀 화면을 키울 수 있었는데. 자, 파이어폭스를 띄워서 192, 168, 20에 110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아파치 로컬에 있는 index.html이 뜨는 거고요. 여기 OS색 웹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면 네, 지금 OS색 웹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OS색 서버가 지금 7월 17일 22시 16시부터 지금 Keep Alive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근 이벤트가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에이전트는 이제 작동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디텍션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전에 이것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시스로그 포트는 514 UDP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에이전트 대상인 클라이언트에서 시스로그 서버에 514 포트 번호로 표준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평문으로 전달을 하게 돼요. 만약에 좀 암호화 전달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Secure TCP 포트 650 14번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시스로그 메시지가 암호화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 측면에서 안전하죠. 위변조가 될 수가 없죠. 이때 TLS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TC 밑에 서비스 파일을 보면은 시스로그 포트로 514가 이제 여기 514, 여기 아니고 요겁니다. 514 UDP 포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로그 TLS는 6514번을 지금 포트 번호를 사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S색 서버하고 이제 OS색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포트 1514번을 사용을 하는데 1514번이 한번 러닝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화면을 좀 키우죠. nested-antp 하면 514가 네, 지금은 안 보이네요. 다시 옵션을 다시 한번 줘볼까요? toolmp grep 1514 네, 지금은 안 보여요. 이 에이전트가 뜨면은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해서 그때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분투에 HIDS는 OS색 버전 3.70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이전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